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TPS 2026 AI 에디션 52개 기업 사례입니다. 강의는 총 52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본 조미료 기업 다이쇼의 현장 중심 영업 방식과 이를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9번째 기업 사례는 일본의 조미료 기업 다이쇼입니다. 다이쇼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은 영업의 시작은 현장에서입니다. 이를 2026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인공지능과 디지털 gemba 세일즈, 고객사 인사이트 영업의 결합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이 고객사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람은 현장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역할 분담입니다. 그렇다면 조미료 회사의 영업은 왜 사무실이 아니라 매대에서 시작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간 거래 영업은 견적과 단가, 본사 상담실에서의 협상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다이쇼는 슈퍼마켓 매대와 시식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식을 선택한 기업입니다. 팔리는 이유와 팔리지 않는 이유가 실제 고객의 선택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영업사원을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문제 발견자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기업의 규모부터 살펴보면 다이쇼는 1966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현재 본점은 도쿄 스미다구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2026년 3월기 공개 결산 기준 매출은 262억 엔으로 전기 대비 3.5% 증가한 수준입니다. 종업원은 약 700명이며 임시 인력은 353명입니다. 대표 제품은 야키니쿠 타레와 나베 스프, 혼합 조미료인 아지시오 코쇼입니다. 다이시오가 경쟁해온 조미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들이 대규모 광고를 중심으로 경쟁하던 시장입니다. 여기에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의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중견 제조업체의 부담은 커진 상황입니다. 반면 가정에서는 특정 메뉴를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타레와 스프 같은 메뉴 제한형 조미료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이쇼는 광고 규모로 맞서기보다 매대 현장의 제한력으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출발점에는 소금과 후추를 섞은 혼합 조미료 아지시오 코쇼가 있는 것입니다. 제품은 단순하지만 그 배경에는 소비자가 부엌에서 겪는 손맛의 고민을 발견하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이쇼가 선택한 성장 엔진은 대기업과 같은 광고전이 아니라 고객 친화적인 현장 제한형 영업입니다. 매대와 시식이라는 고객 접점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방식이 다이쇼의 고유한 DNA입니다. 이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매장의 시식 판매대입니다. 영업사원은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고 제품을 어떤 메뉴에 사용하는지 이야기를 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발견한 내용은 새로운 상품과 매대 구성에 반영되는 정보입니다. 소매점에도 단순한 판매 수치가 아니라 제품이 팔리는 이유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발견이 야키니쿠와 나베의 계절별 제안으로 연결되면서 영업은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문제 발견의 최전선이 된 것입니다. 이를 하나의 운영 시스템으로 정리하면 입력과 실행, 결과가 계속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입력은 매대와 시식 현장에서 확인한 고객 반응과 소매점의 고민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현장을 관찰하고 메뉴와 매대 방식을 제안하며 발견한 내용을 상품 개발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영업과 개발, 생산이 현장 정보를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다이쇼는 가격만 협상하는 공급업체가 아니라 소매점의 매출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 중심 영업이 모든 경영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 결산 기준 매출은 262억 엔으로 전기보다 3.5% 성장했으며 유통업체와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한 것이 성과입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약 26% 감소해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의 압박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기업 브랜드와 유통 자체 브랜드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의 위치와 나베스프 같은 계절 상품에 따른 수요 변동성도 과제입니다. PFOS의 10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평가는
50점 만점에 45점으로 A 등급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강점은 프라블럼 솔빙으로 현장에서 제품이 팔리지 않는 이유를 찾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입니다. 오너십 측면에서는 영업이 매대 성과를 자신의 일로 책임지고 있으며 러닝 측면에서는 시식과 매대의 관찰 결과가 상품 개발로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보완점은 새로운 성장 영역을 개척하는 이노베이션과 현장 지식을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러닝입니다. TPS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이쇼의 방식은 현지 현물 영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매대와 시식 현장에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제안과 고객 반응, 개선으로 이어지는 짧은 카이젠 사이클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에게 조미료라는 소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가 완성되는 과정까지 제안하는 고객가치 흐름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결국 소매점의 매출 성장이 곧 자사의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러한 강점에 인공지능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실제 도입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본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활용 방안입니다. 인공지능이 방문 전에 고객사별 판매 현황과 트렌드를 자동으로 브리핑하면 영업사원은 현장 관찰과 제안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즌과 지역별 메뉴 추천을 생성하고 우수 영업사원의 성공 패턴을 분석해 공유하는 것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대 효과는 제안 품질의 표준화와 영업사원의 현장 체류 시간 확대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방향은 발과 감의 영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발의 영업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사원의 발과 눈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브리핑을 활용한 뒤 현장에서 사실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경험에 의존했던 제안은 데이터 근거와 현장 통찰의 결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테랑에게 축적된 암묵지도 조직이 공유하는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원칙은 영업이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정의입니다. 한국 기업이 적용할 때는 시식이나 판촉 행사 자체를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발견이 없는 판촉은 비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기업 간 거래 영업과 소비자의 영업 조직, 중견 제조업 영업본부라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이 결합된 한국의 유통구조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적 보고 중심의 영업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행은 90일의 단계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 10개를 적는 일부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일주일 안에는 PFS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영업보고 항목의 발견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30일 안에는 고객사 브리핑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90일에는 제안 채택률과 현장 방문 시간으로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인공지능이 브리핑을 대신할수록 영업사원의 현장 감각이 강화되는지 그리고 팔리는 이유를 데이터만으로 모두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이쇼는 AI 세일즈 트랜스포메이션의 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사례입니다. 분석자 평가에서 PFS 점수는 50점 만점에 45점으로 A 등급이며 AI 확장성은 5점 만점에 4점, 한국 적용성과 교육 가치는 각각 5점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기술과 사람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고객사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분석하며 예측하는 역할이고 사람은 현장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판단하며 책임지고 해결을 완성하는 역할입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